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방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가 조작 수사를 중지하라고 외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 부지사의 진술 분복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한 셈입니다. 더욱이 어제는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쌍방울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쌍방울 전 다시 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 현직 사회이사들 때문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지어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진에는 이태영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변호사, 장영달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등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실은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검찰독재위원회는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저질렀습니다.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내의 공적 조직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이러한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 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해 이 문제를 재탕해서 이제는 학부모 갑질이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학교의 이사장은 대화 내용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적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부었고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 교체된 KBS와 MBC는 이후 왜곡 평파 방송과 방만 경영의 늪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잦은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저급한 검찰 좌표찍기 정치 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유 압박설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기소에 대해서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언제는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 내의 한 장 사입은 게 전부라고 하더니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진 않나 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까지 숨은 연결고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초조함이 너무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이 노상 강도면 노상 강도 돈을 뜯어서 북한에 대납시킨 정치인은 날강도 아닙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무리한 행동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당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사법방해 즉각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누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주범인지 밝히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겁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2030 청년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여한 청년 중에 이 민주당의 정책을 두고 신호등 치킨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에 한 치킨 회사에서 바나나, 딸기, 메론 맛이 나는 치킨을 개발해서 일명 신호등 치킨을 내놓았는데 황당한 시도에 핫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결국 본질을 외면한 음식 장난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3개월 만에 단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철학이 부재한 채로 화제와 이슈가 되는 것만 쫓아 움직이면 결국 민주당의 운명도 단종된 신호등 치킨처럼 된다는 경고 아니었겠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장외 선전선동에 올인하다가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않자 양평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어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탈피하지 않는 한 신호등 치킨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4년 만에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청년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상실감을 정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남국 응원발 코인 논란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년층이 코인 사태에 주목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면서 정치 전체의 신뢰를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의 상실감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코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즉각 제명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민주당은 머뭇머뭇하며 김 의원 징계, 이 제명, 강력 징계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가 김 의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니 민주당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무책임한 정당으로 낙인 찍혀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의 마음을 다잡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희망한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폭염 속에서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교권은 어느 한 직업군에 대한 처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커서 국가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 대계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때리는 초등학생, 악성 민원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정부와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서울시의 교권 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그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는 오히려 교권은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은 교권을 지역을 넘어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정부와 국민의힘 탓을 하는 민주당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그 죽음을 추모하고 제대로 가르치게 해달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침해라는 본질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국민의힘과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 땡깡을 부리더니 이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엄벌하라며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핵심 관계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통화까지 했으면서 왜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까? 박찬대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만 잘 파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민주당이 이화영과 김성태를 넘나들며 회유와 압박으로 갖은 수작을 부려도 자승자박입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로만 포기한 불체포 특권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쇼였다고 말하고 다시 방탄 특권 뒤에 숨으십시오. 깜도 안 되는 측근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내세워 회유와 압박을 일삼는 저질 정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입니다. 추락한 교권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체벌 부활을 교권 회복의 해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섀도우 복싱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한 특수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로부터 교권을 지켜내는 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35조 원 추경으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다며 추경을 주장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린 정당의 대표에게선 이런 말을 했다 하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6년 630조였던 규모였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천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47%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경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재정 파탄을 유발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정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내일을 살아갈 우리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57명이 초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교권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나온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얼마 전 내 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죽었다며 울부짖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따님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희초 새내기 선생님이 생전 일기장에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숨 막히게 하는 법과 제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폭염에도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열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교육권 보장,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울분 어린 절규에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추락 주범이 이주호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적방하장이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남 탓할 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나 진보 교육감들은 책임 회피는 교권 회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2012년 당시 광노현 서울교육감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권 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을 무효화했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퍼뜨릴 궁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교권 회복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교육만은 정책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단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진보 교육감에도 자성을 바랍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을 인격제로 존중하자는 의미여야 하는 것이지 교권을 무력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해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권도 보장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교권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신임 사무처 당직자 공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내일부터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채용의 캐치프레이즈는 내일이되다입니다. 당 사무처에 들어오게 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담았습니다.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될 인재들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재도약과 정치 발전을 이끌고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공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